트레이더들이 좀 나와줘서 네. 굉장히 보는 재미가 배가 됐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트레이더들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네. 일단 초반 분위기 어떨지 좀 짚어볼까요? 일단 오늘 두 트레이더분들 모두 좀 신중하게 방송이 이제 시작되고 트레이딩이 이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지션을 좀 잡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제 초반에 저희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 본인들이 설정한 매매 포인트가 아직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종목 중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 우하향하는 그런 그 낙폭을 조금 키우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골드 같은 경우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관련된 한반도 이슈가 좀 불거질 때마다 굉장히 좀 좋은 상승 흐름의 그런 호재가 많이 나타났지만 뭔가 시장의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지 뭔가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12월에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뭔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하락 쪽으로 지금 투자 방향이 좀 많이 그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골드 쪽으로는 추가 만약에 오늘의 저항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뭐 온수당 뭐 1275불 정도 선을 이탈하게 되면 뭐 하락 방향 쪽으로 짧게 들어가시는 이런 매매들도 좀 유효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포지션을 잡진 않고 계시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뭔가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매매들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감이 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첫 매매가 사실 좀 금방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굉장히 네. 또 초반에 거래가 금방금방 나와줬는데 오늘은 굉장히 두 트레이더들이 아직까지 거래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거래를 시작하지 않고 계실까 궁금한데요. 이광복 해설위원님께서는 오늘 좀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쉬운 점이 이제 좀 일찍 그 배틀이 시작이 되었다면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이제 캐나다 달러나 좀 전에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었던 크루드 오일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봤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배틀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할 수가 없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배틀이 시작된 시간 이후로 큰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더 분들도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지금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난방 시설이 그 기존의 석탄 연료에서 가스 연료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쉽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월요일인가 그 김진서 트레이더분이 그 교육을 한번 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봤는데 셰일 가스의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영향도로 인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막 하락하는 중에 급하게 반등하는 이러한 영향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면서 어떤 급 반등하거나 급 하락 전환하는 그러한 추세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도 천연가스 한번 공략해볼 만한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광복 해설위원님께서 또 김진서 트레이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박진서 트레이더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좀 전에 나왔습니다. 네. 네, 주작 트레이더가 내추럴가스 들어갔네요. 내추럴가스, 매수 포지션입니다. 내추럴가스 3계약을 3.088의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갔고 골드도 골드 2계약을 들어갔네요. 매수 네. 들어갔습니다. 현재 뭐 평가 수익으로는 뭐 벌써 6만 원이 넘어가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골드에서 일단 나오고 있는데 골드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방향은 아직까지는 좀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분봉 기준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뭐 매매에 진입하신 것 같고요. 현재 뭐 골드 관련돼서 안전자산이 조금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아직까지 시장에 없는데 뭔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하루에 골드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달러와 가치도 일단은 뭐 최근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요 며칠 약간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어서 아무래도 골드를 조금 길게 가져가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골드 매수 포지션은 짧게 좀 끊어가시는 이런 매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천연가스 3계약은 제가 봤을 땐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셨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 종목이 분명히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광복 해설위원님께서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소모되는 난방연료의 60% 이상이 천연가스가 소모가 되고 있고 미국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수요량이 급증해서
아무래도 그런 수요 공급이 타이트해진다는 건 상품 선물 중에서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항상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고, 그다음 12월로 넘어가는 현 시점이 이제 겨울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이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올 12월, 1월, 내년 2월까지 해서 굉장히 좀 미국 내 날씨가 추울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가 지금 굉장히 좀 저가 부분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기대감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세 계약을 잡은 건 굉장히 조금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또 지금 수익금이 23만 원 정도의 수익금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주작 트레이더의 움직임이 처음부터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또 사신이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청룡 트레이더가 지금 아직까지 거래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룡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할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골드랑 내추럴가스는 이미 주작 트레이더가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멘트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굉장히 두 분께서 약간 상반되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만약에 예상을 해보면 주작 트레이더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일단 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 같고, 청룡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좀 유지하신다 원하시는 그런 트레이더 성향을 갖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통화 상품이나 지수 관련된 상품들이 아무래도 상품 선물로 대표되는 골드나 내추럴가스보다는 완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로 조금 주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유로FX 시황적으로는 뭐 독일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그런 하락의 요인, 그 다음에 유로존 전반적으로 실업률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 두 가지 그런 호재와 악재가 지금 같이 상존하는 사이에서 뭔가 좀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발표됐던 시황 이외에 지금 현재 장에서 뭐 이런 유로FX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은 일단 12시에 발표될 뭐 미국 제조업 지수, PMI 지수나 아니면 당일의 달러에 대한 그런 등락들, 이런 부분들로 아무래도 좀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매매를 실질적으로 시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매매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시장을 좀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주작 트레이더가 아까 초반에 골드를 들어갈 때 2계약을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한 계약으로 축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추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계속 일본 기준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골드를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골드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시황이 아직은 없습니다. 뭔가 안전자산의 그런 구매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국가 간의 전쟁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불거질 수 있을 만한 시황들이 현재는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시황들이 부재했을 경우에 골드의 가격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달러의 가치인데, 달러의 가치도 뭐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우하향하다가 오늘 장에는 조금 반등하는 이런 추세들이 나오고 있어서 골드를 매수로 들어가신 건 뭔가 변곡점에서 좀 짧게 끊어가실 것 같다라는 예상을 드렸는데, 뭐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골드 한 계약을 청산하신 이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지금 다 청산을 하셨네요. 골드 같은 경우는 다 청산을 하셨고 내추럴가스 같은 경우에도 2계약을 다 청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추럴가스 한 계약만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금은 29만 원이 넘었고, 청룡 트레이더도 지금 한 계약 매수로 지금 들어갔고 크루드오일 한 계약 매수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되네요. 통화나 지수가 아니네요. 아, 네, 그러시네요. 그러면 크루드 오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들어가자마자 바로 4만 원대의 수익금, 5만 원대의 수익금이 지금 나고 있네요. 네, 크루드 오일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크루드 오일이 그동안 저항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부분을 오늘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좀 추세적인 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 계약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한 계약 진입을 했다는 것은 이 추세가 살아나면 계약수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한 계약 좀 짧은 수익으로 끊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이루어지고 상승 방향으로 간다면 다음 고점 부분인 58.7에서 58.8 부분까지 공략을 해보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쯤에서 해외 선물 입문자들을 위한 시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